크게 쳐주세요, 여기. 저는 지역에서 계속 이제 정신건강 상담하고 또 자살 예방 상담하고 얼마 전까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임기 마치고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고 제가 워낙 상담하는 걸 좋아해서요. 계속해서 가정폭력 집단 상담, 그 다음에 자살 문제 심각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저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케이스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blame the victim이라고 해서 희생자를 자꾸 비난하게 되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도 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버지는 일반적인 아버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아버지고 이 아버지가 이 가족들의 욕구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역부족이신 거죠. 감당도 안 되고 또 아내분은 나이는 어른인데 사실은 어른의 모습을 갖고 있지가 않죠. 저는 이제 어른을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이가 40이다, 뭐 50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제 어른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정신건강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뭐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병도 그렇고 다른 정신질환도 그렇고 약물 치료를 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려운 게 그분이 본래 갖고 있는 성격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현병인데 이분이 성격적으로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우울증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격을 구분할 때 성격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때 우울증은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나는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내 주변에 날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 고통에서 시간이 지나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성격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내 문제를 이제 주변에 이제 투사를 하죠. 그래서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가족들이 다 내가 힘든 거는 누구 때문이야.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아빠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나 분노, 폭력적인 어떤 모습들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것은 가족 구성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가족 관계가 안 좋아지고 악화되죠. 제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비유를 많이 드리냐면 멧돼지 비유를 많이 드리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처음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면 효과가 없고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조금 효과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그냥 멧돼지를 잡는 게 아니라 멧돼지가 늘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동선을 확인한 다음에 늘 다니는 길에다가 큰 바위를 하나 갖다 놔요. 그러면 멧돼지가 이제 그 자기가 다니는 길에 바위가 이렇게 딱 보이니까 살짝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를 않고 아니 내가 다니는 길에 누가 바위를 놨지? 하면서 이제 바위를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냥꾼이 저기 멀리 원두박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쿵쿵쿵 하다가 이제 소리가 작게 들리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멧돼지가 피를 철철 흘리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내 지금 상황에 어려움을 초래한 게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들이받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네 명이 서로 들이받고 있는 거죠. 성격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에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근데 사실은 뿌리가 진짜 우울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왜곡된 성격 때문에 계속 이제 본인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가족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같이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리엔테이션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이 가족들이 보통 이제 가족 안에서 적대감이 크고 과잉 감정 표출, 익스프레스드 이모션이 크게 되면 없던 병도 생겨요. 네. 그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꽥꽥 던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상대방도 정서적으로 맞서다가 그게 안 되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자해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4학년도 시작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2까지가 피크인 것 같아요. 자해하는 아이들 보면.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자해를 한다? 거의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자해하고 대학 가서 어른이 돼서도 자해한다? 다른 문제예요.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쪽팔려서 안 해요. 네. 자해 쪽팔려서 안 해요, 이제. 근데 그 어른이 돼서도 한다? 이거는 퍼스널리티 문제, 성격 문제가 있거나 어린 시절에 무슨 성적인 학대,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에서 지금 중학생 넘어서 고등학생이 돼서 어른이 돼서 자해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자신 안에 뭔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잘 안 돼 있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쌓여 있어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안 되고 각성 수준은 높아서 사소한 자극에도 부르르 하는데 올라왔는데 이게 언어로 표현은 안 돼. 현실적인 표현도 안 돼. 건강한 대처도 안 돼. 그러니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어렵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상호작용, 언어, 대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주면 일종의 그게 혈자리가 돼서 그런 것들 적어도 지금 하는 거를 하지 않게 해주면 문제가 굉장히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해서 과제 나열식으로 막 하면 사례 관리자 입장에서 이거 어떡하지? 부담만 되고 실제로는 못해요. 제가 사례 관리 슈퍼비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하지 말라고. 오히려 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가족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안 하도록 도와주면 훨씬 가벼워져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겁고 심각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가볍고 뻔뻔한 거예요. 가볍고 뻔뻔해요. 가벼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해요. 무겁고 심각하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그냥 무겁고 심각하고 저 땅으로 푹 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뻔뻔하다는 거는 이게 이제 탁구공이 내 안에 있으면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크래시 꽉 깨지죠. 근데 고무공이 있으면 튕겨내는 거예요. 말랑말랑한 거죠. 이 두 가지만 되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와도 길이 있어요. 그걸 막 들이박으면 바위라고 생각하고 들이박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 가족에게 사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친부, 아버지가 멘토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랐는데 마침 센터나 기관들을 만나서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좀 출구가, 통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뭘 하시라보다는 우리가 상담할 때도 두 가지 원칙. 이 사람이 견적을 내야죠. 일단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변화를 추구해야 될 사람인지 견적을 내시고 아버지를 좀 위로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힘드셨다. 그거 감당 안 되는 걸 감당하려고 애 많이 쓰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준 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럼 위로가 되죠. 그리고 아버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일단 뺄 거. 욕하고 막 감정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빼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좀 하자.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녀나 아내분한테도 아내분은 다른 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다. 남편도 그걸 아셔야 되고 한계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사회적 기관, 그 다음에 뭐 취미나
그게 또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것들을 이미 생각하고 계시고 있고 좀 잘 연결해 주면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 지금 특히 첫째는 우울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회복된다고 하는데,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잘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우울증에서 회복되는 단계에 심각한 자살 행동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제 좀 회복되면 내가 겪고 있는 우울감이나 이게 굉장히 꿀꿀하고 힘들잖아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이 상태에서 끝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호전될 때, 좋아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그 둘째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문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 특수한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도움도 필요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자극을 좀 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각성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사소한 걸로 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계속 지금 자기 임계점까지 찰랑찰랑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자극이 돼도 막 넘치는 거죠. 넘치는데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막 누적된 것들이 같이 올라와서 넘치니까 주변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격들이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크게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 이 가족 안에서의 대화 패턴이라든지 상호작용을 도와주시면 굉장히 지금보다는 문제가 좀 캐주얼해지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자원들이 연결돼서 도움이 되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